저희 잭과 원정대 상상나라 선생님들 수업 가이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하셨던 선생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중간에 조금 변경된 내용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매칭부터 어떻게 되나, 수업 진행 어떻게 되나 설명드릴게요. 수업 3일 전이 되면 매칭이 확정됩니다. 앱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 이 앱에서 확인은 수업 날짜, 매칭된 아이 이런 것들 확인 가능하고요. 선생님들이 저희에게 제출하신 수업 가능 시간표를 보고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매칭 전에 선생님들께 가능 여부 확인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대답하시면 매칭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이틀 전에 매칭된 반 아이 정보를 저희가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수업 당일이 되면 수업 현장에 15분 전에 반드시 도착하셔야 되고요. 반장 선생님 있으실 거예요. 입장권을 선생님께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일정에 맞게 수업 진행하시고 아이들을 보호자들과 만나서 수업 후에 안전하게 인계해 주신 다음에 다음 수업 준비해 주세요. 선생님과 아이 좁기가 조금 더러워졌을 수 있습니다. 세탁 후에 정리해 주시고요. 이름표 몇 장 남았나 확인하시고 이름표 스티커 저희가 나눠 드릴 건데 모자랄 때는 반장 선생님께 모자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활동지 수량도 프린트 넉넉하게 내가 해놓았나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일반적인 돌봄 매칭과는 조금 달라요. 앱에서 보여지는 게. 자, 매칭된 후에 앱내 채팅으로 보통은 부모님 저 째까기를 만나기로 한 이지은 선생님이에요. 뭐 이런 채팅을 보내잖아요. 채팅으로 부모님께 연락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앱에서는 매칭된 일자, 시간, 아이 명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이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톡으로 저희가 아이 정보를 알려드리는데요. 수업 일별로 매칭된 선생님들이 초대되는 클래스 교사 카톡방이 개설됩니다. 이 카톡방에서 아이 이름, 나이, 성별, 그리고 부모님 전화번호, 회상, 비상 전화번호를 알려드려요. 채팅 수업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래서 이 카톡방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이해를 하셨죠? 네. 채팅은 그냥 앱에서는 하는 거 아니고, 클래스가 매칭이 되면, 매칭이 됐구나 하고, 앱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이 되면 저희가 카톡으로, 선생님, 여기 들어오세요. 카톡방 안내 드리면, 교사 카톡방 들어오셔서, 매칭된 내가 진행하는 클래스의 정확한 내용 확인하시고, 회사 전화번호, 부모님 전화번호 여기서 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도 카톡방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전날이 되면 이런 일을 해주세요. 아이들 명단 확인해 주세요. 이름, 나이, 안내사항, 뭐 이 아이의 특이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준비물을 챙겨주시는데요. 준비물은 첫 수업인 선생님들은 이 준비물이 없으시잖아요. 첫 수업 당일날 현장에서 반장 선생님이 나눠주실 겁니다. 이후에는 그 물품은 선생님들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자, 조끼 한 장 챙겨주시고요. 아이 조끼 저희가 기본적으로 4장을 드리는데요. 인원수에 맞도록 챙겨주시고 요 조끼 가슴에 이름표 스티커를 아이 이름을 적어서 미리 붙여주세요. 그럼 현장에서 할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상비 물품 가방도 드리는데요. 두 손 자유롭게 아이들과 다닐 수 있도록 크로스백으로 멜 수 있는 가방을 드려요. 이 가방 안에는 수업 진행 시에 필요한 물품을 넣어주시는데 보통 아이들과 다닐 때 휴지, 물티슈, 연고, 밴드 등 넣어주시면 편리합니다. 그리고 견학 활동지 충분하게 있는지 없다면 좀 넉넉하게 아이들 수량에 맞춰서 출력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도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각 전시 프로그램 내용 뒤에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전시를 체험할 때 옆에서 그냥 단순히 지켜보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적절한 질문을 던져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내용을 좀 사전에 숙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견학 당일이 되었습니다. 견학 당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한번 볼게요. 자, 상상나라 언제 도착이요? 15분 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반장 선생님을 만나서 입장권을 받으실 거예요. 상상나라 정문에 들어가면 왼편에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생님 만나서 받으시는데 자, 이게 있어야 재입장이 가능해요. 입장권은 선생님 한 장, 아이는 인원수대로 받으실 건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입장권에 각각 아이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건 지각한 아이가 입장할 때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중요해요, 선생님. 별표를 제가 한 이렇게 한 3개쯤 칠게요. 네. 입장권, 선생님 거 한 장, 아이 인원수대로 받으셔서 입장권에 아이 이름을 미리 써놓으시고, 지각한 아이 걸 분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지각한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좀 뒤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입장권을 받으셨다면 선생님 조끼 입어주세요. 자, 이 조끼의 역할은 부모님과 아이가 째까가 선생님이다 요거를 알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겉에 입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조끼는 자켓 안에 입는 거잖아.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조끼를 본인이 입고 오신 자켓을 벗고 그 안에 입고 다시 자켓을 입으신 분이 실제로 계셨어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끼가 항상 겉에 있어서 부모님과 아이가 째까가 선생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상비 물품 가방 메어주시면 됩니다. 두 손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수업 선생님은 기본 물품을 반장 선생님이 첫 수업날 드릴 거고요. 이후부터는 이제 반장 선생님은 입장권만 드릴 거예요. 물품은 선생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겁니다. 자, 입장권을 분실하면 어떻게 돼요? 재발급이 불가능해요. 이 입장권이 있어야 드나들 수 있거든요. 만약에 잃어버리면 선생님 개인 부담으로 구매하셔야 되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관리 잘 해주세요. 자, 아이와 만나면 돼요. 이제 다 준비가 되신 거잖아요. 어디서 만나냐면 1층에 놀이자판기 옆에서 기다리는데 이게 어디냐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왼편이 의자예요. 여기서 반장 선생님을 만나요. 이 왼쪽에는 티켓 부스가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특히 줄을 쭉 서 있어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부모님과 아이를 어디서 만나냐면 오른편에서 만나요. 왼편에서 반장 선생님께 표를 받고 오른편에서 본인과 아이를 기다리시면 되는데 여기가 놀이 자판기예요. 이 놀이 자판기 옆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부모님과 아이가 도착하면 제일 먼저 인사드리고 개별 준비물 확인 해주세요. 아이들은 간식과 우비 또는 갈아입을 여보옷을 준비해 오세요 라는 안내를 받고 대부분 준비해 올 겁니다. 간혹 그런데 간식을 안 갖고 온 애가 있고 간식을 갖고 왔더라도 조금 갖고 와서 중간에 선생님 배고파요, 배고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때 뭐 부모님께 일일이 전화하셔서 간식을 사줘도 되냐요 물어보시면 번거로우시니까 만나자마자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 저희가 더 사줘도 될까요? 하고 물어봐 주세요. 1층에 간단한 간식거리를 파는 카페가 있습니다. 선생님 돈으로 사주시고, 자, 또 중요한 점. 일반 돌봄은 이렇게 선생님이 비용을 지불하면 어떻게 하죠? 앱에서 추가 비용을 청구하죠. 아니고요. 네. 이때는 부모님께 영수증 보여드리고 헤어질 때 돈을 부모님께 직접 받으시면 됩니다. 자, 아이 간식 제가 사주고 간식비는 나중에 끝나고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우비나 겉옷은 권장사항으로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가져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하는 과학 물놀이가 있는데요. 그 과학 물놀이에서 아이가 옷이 젖을 수도 있거든요. 안 가져왔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합니다. 자, 아이 배낭을요, 요 간식과 우비랑 그런 걸 담아서 이렇게 4개 배낭으로 준비해 주세요.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데, 간혹 아이들이 선생님 저 배낭 안 멜래요. 이렇게 거절하는 애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다 메고 다니지 마시고요. 아이들의 안전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좀 걸리적거리거든요. 만약에 아이가 안 매겠다고 하면 1층에 무료 락카가 있습니다. 무료 락카 위치는 이 사물함 위치는 반장 선생님께 여쭤봐도 되고 바로 보이기는 해요. 반장 선생님이 안내 물어보시면 안내도 잘 해주실 거고요. 무료로 그냥 넣고 거기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입장권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 정문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티켓 부스예요. 정문으로 딱 들어가면 왼쪽이 티켓 부스, 여기 오른편이 부모님을 만나서 여기가 이제 전시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런데 이 사물함이 여기 있어요. 사물함이 이쪽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들어갔다. 이제 아이가 선생님 가방 매기 싫어요. 그래서 여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막 구경하다가 다시 내려와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려면 표가 필요하겠죠? 네. 표가 꼭 필요해요. 선생님 표 관리 잘 해주실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음,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를 아이들한테 하도록 해주세요. 처음 만난 아이들인 경우도 있고요. 형제 자매인 경우도 있고요. 친구인 경우도 있어요. 그건 그때그때 다 달라요. 아이들한테 처음 만난 아이들이라면 인사하고 소개할 수 있는 시간 해주시고요. 이제 입장 준비를 아이들과 해주시는데 제일 선생님 조끼 입으셨죠? 아이 조끼. 이름표 붙이셨죠? 미리? 근데 첫 수업인 선생님은 못 붙이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써서 해주시면 되고요. 음,
안전하게 약속하게 해주세요. 자, 이 조끼는요, 선생님. 이름 스티커는 앞에, 째깍하고 글자는 등 뒤로. 이게 딱 보면 조끼의 그 디자인이, 글자가 뒤로 가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좀 선생님들 처음 보셨을 때는 째깍하고가 앞으로 입히시기도 하더라고요. 등 뒤가 째깍하고 앞이 이름표입니다. 안전 약속해 주세요. 자, 짝꿍손, 선생님 손 꼭 잡고 이동해요. 달리거나 뛰지 않아요. 걸어요. 째까가 모여라 하면은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요. 만약에 아이에게 선생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죠? 그 자리에 얼음 하고 서 있어요. 선생님이 찾으러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더 찾기가 어려워지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거 화장실 다녀와 주세요. 중간중간 아이가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때마다 모든 아이마다 화장실을 가게 되면 수업 진행이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 아이들 시작하기 전에 단체로 화장실 갔다 오고요. 만약에 중간에 그런데 또 화장실 가고 싶다는 아이가 있다면 네, 모두 함께 화장실로 이동합니다. 아무리 화장실이 눈에 보여도 그래 갔다가 여기 와 선생님 여기 있을게 이러시면 안 되고요. 자, 우리 친구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는데 또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 물어보고 손 다 잡고 화장실로 이동한다는 것 안전한 관람을 위해서 꼭 지켜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장 준비 다 하고 들어갈 건데, 입장 5분 전인데도 부모님이 안 오셨어요. 아이가 안 왔어요. 지각이죠? 지각이 예상되죠? 입장 5분 전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부모님께 전화해 주세요. 저희가 카톡방에 부모님 전화번호 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전화를 직접 하셔서 부모님 언제 도착하시나요? 도착 시간 물어봐 주시고요. 만약에, 선생님 좀 늦을 것 같아요. 10분 이상 늦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안내하세요. 그러세요. 저는 아이들 데리고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부모님이 입장권은 구매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입장할 때 아이 이름을 말씀하시면 아이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는 곳으로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올라와 주셔야 돼요. 이렇게 안내해 주세요. 자, 부모님이 이 프로그램 돌봄 째까가고 체험 수업을 신청하셨을 때는 이미 아이 입장권은 지불하신 상태예요. 근데 부모님은 안 들어오실 거니까 안 사셨잖아요. 지각한 부모님은 부모님의 입장권을 사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입장권에 아이 이름 다 쓰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요때 필요한 거예요. 지각한 아이가 김째깍이면 김째깍 입장권을 요 매표 들어가는 여기가 입장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그 담당하시는 분이 서서 입장권을 확인해요. 그때, 저 째깍학어 선생님인데요. 김째깍 어린이가 지각을 했어요. 부모님과 올 건데요. 오면 요 표 드려주세요. 부모님은 표를 구매해서 들어오실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상상나라 측과 저희가 미리 협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매표에서 입장권 확인하시는 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기억하세요, 선생님. 부모님이 지각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께 안내합니다. 부모님 입장권을 직접 사셔서 제가 아이들과 관람하고 있는 곳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입장하는 곳에다 아이 이름 말씀하시면 아이를 들여보내 줄 거예요. 이렇게, 네, 설명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이들과 함께 관람을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상상나라의 효율적인 관람을 위해서 최적의 경로로 일정을 구성했습니다. 신청하시는 클래스에 해당 세부 일정 보시고 숙지하시고 이 일정대로 아이들 인솔해 주시는데요. 오전반, 오후반 각각 시각 확인해 주시고요. 자, 9시 45분에 만나고요. 오전반은, 오후반은 2시 15분에 만납니다. 그래서 1층에서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3층으로 갑니다. 3층에 과학놀이가 있어요. 쏴 물놀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여기는 줄도 서거든요. 줄 잠깐 서서 입장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층에 있는 문화놀이를 갑니다. 캠핑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휴식, 간식. 이 층에 또 간식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2층으로 내려가요. 2층에서 신체놀이, 뿜뿜 펌 에너지 신체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1층으로 내려가요. 1층에는 공간예술 자연놀이와 기획전시가 있어요. 이상한 예술 골목, 별별 동물 퍼즐, 모두를 응원해 이렇게인데요. 요 1층의 전시가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조금 변경된다고 해요.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엉뚱하고 기발한이라는 주제로 그림책 작업실이 또 전시가 진행되는데요. 여기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메인으로는
과학놀이, 그리고 그림책 작업실 간다 생각하시고 요 중간에 있는 요거는요, 선생님이 융통적으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일정표대로 진행을 하되 경우에 따라서 여기를 먼저 가도 된다. 요거는 조금 스킵하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요걸 먼저 갈까? 이거는 선생님께서 알아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간식 시간 전이지만 배가 고파요 하면 간식을 먼저 먹여주시고요. 과학 물놀이를 40분 진행해야 하지만 재미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다른 관람에 시간을 더 보내도록 합니다. 이 정도는 선생님의 자유 권한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과학놀이 전시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재밌게 생겼죠? 아이들이 정말 흥미진진. 예, 대표 프로그램 저희가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자, 재정비 시간이 있어요. 평일과 주말 각기 재정비 시간이 있는데 해당 재정비 시간 확인하셔서 만약에 시간을 좀 놓쳐서 입장을 못했다. 그러면은 문화놀이 같은 층에 있거든요. 거기 먼저 체험하시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요. 관람 전에 옷이 젖을 수 있으니까 아이가 준비해온 우비나 옷을 갈아입히는데 안 갖고 오지 않은 아이가 있다면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과학놀이 관람 후에는 우비는 잘 접어서 아이 가방에 넣어주시고 옷이 많이 젖었거나 불편해한 아이가 있으면 여보로 챙겨온 걸로 갈아입혀 주시면 돼요. 보통 아이가 젖은 옷도 괜찮아 하는 정도는 부모님이 안 보내셨겠죠. 근데 그걸 되게 못 참아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아마 꼭 갖고 왔을 거니까 화장실에 가서 갈아입혀 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아이들 다 같이 이동해야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하 1층 기획 전시실의 특이사항. 여기는요, 입장 전에 입구에서 아이들 신발 벗어서 신발 주머니에 넣습니다. 선생님은 신발 위에 커버를 씌우고 들어갑니다. 자, 신발 벗는 공간이라는 거. 관람 후에 아이들은 다시 신발 갈아 신고 선생님을 커버를 벗어서 반납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나의 이야기 시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워크지를 활용해서 1번에서 5번 탁자를 이동하면서 스탬프를 찍는 활동이에요. 스탬프를 모두 찍으면 이야기 지도가 완성됩니다. 아이들이 워크지를 완성해서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뭔가 활동의 기록이 남을 수 있는 활동이니까 여기 나의 이야기 지도 기억하셨다가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자, 이제 휴식 및 간식 시간. 어머, 애가 배가 고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휴식 가능한 공간 3층 단체 식당 또는 가족 쉼터에서 식사를 해요. 간식 챙겨오지 않았거나 중간에 배고프다고 하면 1층 카페에서 간식을 사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간식 비용은 아이를 인계할 때 부모님께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앱에서 추가 신청하는 거 아니라는 거. 이 돌봄은 일반 돌봄과 앱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앱에서 진행되는 건 매칭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 있다는 거 기억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자, 다 끝났어요. 이제 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견학 활동 보고서를 아이들에게 한 번씩 나누어 주시고요. 조끼 아이들 벗기고 부모님께 인계하고 간식 비용 쓰셨다면 간식비 현장에서 부모님에게 받습니다. 그런데 자, 올 때도 지각하는 아이가 있지만 집에 갈 때도 부모님이 지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께 직접 또 연락 드려주시고요. 10분 정도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도 안 오신다면 저희 째카학원 매니저에게 카톡이나 저희 비상 연락처 드렸잖아요. 전화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추후 조치를 빠르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이 곁을 보호자로서 끝까지 지켜주세요. 아이를 혼자 두고 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두 관람이 끝났다면 마무리를 해주시는데요. 상황 보고를 해주세요. 일일 클래스 카톡방, 저희 교사 카톡방 개설된다고 말씀드렸죠. 수업 다 마쳤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과 헤어졌어요. 이렇게 남겨주셔야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아, 별일 없이 선생님이 수업을 잘 마치셨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저희가 전화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특이사항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특이사항 없었으면 수업 잘했습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특이사항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뭐 아이가 다쳤어요. 내지는 뭐 문제가 조금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준비물 잊어버리지 않도록 선생님이 가져오신 조끼, 아이 조끼, 비상물품 가방을 모두 잘 챙겨서 다음 견학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특히 이 아이 조끼, 선생님 조끼는 그렇게 들어오시지 않는데 아이 조끼는 이 쏴 과학놀이를 하고 나면 좀 젖어 있을 수 있고 그냥 두면 눅눅한 걸레 냄새 납니다. 네. 크게 들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간단하게 말려주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얇은 재질이라 세탁기에 돌리면 바로, 네, 바로 빨리고 바로 말려요. 청결한 상태에 유지해 주시고요.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선생님이 개인 비용으로 저희 회사를 통해서 재구매하셔서 사용하셔야 되니까 청결함 유지하면서 분실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물품을 사용하시면서 저희 물품 보증금 내셨잖아요. 다시 한번 안내 드리면 3만 원 내셨고요. 첫 수업 현장에서 물품 드리고요. 상상나라 수업 금원투구나 완료 시에는 저희 회사로 물품을 반납하시면 저희가 물품 상태 이상이 없는 경우 회사가 보증금을 돌려드립니다.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같은 물품을 새로 구매하는 비용을 보증금에서 차감합니다. 자, 어떤 물건이 지급되냐면요. 선생님 조끼, 아이 조끼, 상비 가방입니다. 아이 이름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소모품인데 모자랄 때마다 보충해드리고요. 꼭 구매하나요? 네. 교사활동이 필수 요건이고요. 잃어버리나 훼손하면 보증금에서 제외되고 필요하실 때는 추가 구매한다.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자, 전시 프로그램 안내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은 안 드릴게요. 쭉 읽어보시고요. 제일 인기 있는 쏴 물놀이 3층. 그다음에 여기 이상한 예술 골목 아니고 제일 뒤에 보면은 지하 1층에서 하는 책놀이 전시실 인기가 많아요. 이건 선생님들 한 번씩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시 변경 있어요. 뭐냐면 14일까지는요, 1층에서 전체 전시 관람이 가능한데요. 15일 이후에는 1층 전시 중에서 공간 예술놀이만 관람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조금 전시 리뉴얼을 위해서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층 전시실을 다 돌아보았어야 하는 시간인데, 요거밖에 안 해서 신간이 모자르네. 저희가 1층 전시실 시간을 배분을 아까 앞에 일정표에 드렸잖아요. 시간이 조금 여기서 모자랄 것 같아. 그럼 다른 전시실 관람하시면서 선생님께서 시간 유연하게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전시가 된다고 해요. 이 추가 전시도 읽어보시면 이 글로는 뭐 잘 모르시겠죠? 가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새롭게 편성되는 두 개의 공간이고요. 이 해당 공간은 진행 기간이 정해진 기획 전시라서 내가 이때 갔는데 있었는데 이때 갔을 땐 없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일정표에는 그렇게 넣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고 아이들 반응도 보시면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개의 모자, 3개의 문화, 여기 신체 놀이 관람 전이나 후에 하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여러 가지 모자를 살펴보고 직접 착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각 나라의 전통 모자가 가진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2층에서 진행되고요. 그 다음 지구특별시 플라스틱 동, 플라고 스틱동. 네, 재밌죠? 플라스틱의 탄생과 역사를 살펴보고 업사이클링 작품들을 관찰하면서 플라스틱에 대한 사고력을 기르는 활동이에요. 1층 로비에서 진행되고요. 여기에 8월 19일부터 10월 19일까지 2달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집에 가기 전에, 1층이니까 집에 가기 전에 간단하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플라스틱 작품을 감상한 뒤에 바이오 플라스틱 원재료 찾기 활동지를 작성하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도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뭐냐면 아이가 사라졌을 경우예요. 사라졌거나 다쳤을 경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왜 들죠? 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사고 한 번도 안 나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것처럼 알고 계셔야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되 그래도 꼼꼼하게 숙지해 주세요. 같이 있던 아이가 사라졌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맨 처음에 아이한테 말씀해 주세요라고 당부드렸죠. 선생님이 안 보이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얼음하고 다른 데 돌아다니면 안 돼. 라고 아이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예비책은 수시로 아이들의 위치를 체크하고 안전 약속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없어졌다면 실종 대응 매뉴얼로 대처해 주세요. 자, 아이가 없어졌어요. 라고 선생님이 인지를 하셨죠. 그러면 반장학원 선생님한테 아이가 없어졌어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때부터 선생님 반 아이들의 체험학습을 이 선생님이 실종된 반 아이들을 함께 인솔해서 일정을 진행합니다. 그럼 선생님,
클래스 담당 선생님은 뭘 하느냐? 일단 회사 비상 전화로 전화해서 아이가 사라졌으면 알려주시고요. 상상나라 1층 매표에 내려가셔서 아이가 없어졌으니까 찾는 걸 도와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아이 이름과 째깍하고 조끼를 입고 있고 아마 혼자 있을 거예요. 그죠? 다른 아이들 선생님이랑 다 같이 있는데 아이는 가슴 앞에 째깍하고 조끼를 입고 이름 스티커도 붙이고 있을 거잖아요. 상상나라에는 도우미 선생님들이 층마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실종아동 방송을 하면 그 선생님들께서 빠르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도 10분 동안 그 안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안 나타난다. 112에 신고하시고 보호자와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고하기 전에 또 저희에게 꼭 알려주세요. 아이가 보이지 않아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라고 저희랑 한번 상의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보호자 연락 신고하고요. 아이가 발견되었다면 자, 이 과정이 없이 바로 아이를 찾을 수 있죠. 아이를 발견했다면 자, 이때 막 112도 신고하고 부모님한테도 말했는데 아이가 나타났어. 그러면 보호자한테, 부모님한테, 아이 찾았어요. 수업 계속 진행할까요? 라고 물어봐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다시 여기 반장하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기존의 아이들과 함께 수업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연락 안 하고 그냥 이때 상상나라 안에서 방송하고 이래서 아이를 찾았어요. 그러면 찾아서 그냥 수업해 주시면 되고요. 수업이 끝나면 부모님께 상황 공유해 주세요. 아이가 중간에 잠깐 혼자서 떨어져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바로 찾아서 수업 계속 별일 없이 진행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아까, 나한테가 좀 칙 잡히는 일을 한 것 같아. 내가 실수했나 걱정돼서 요거를 부모님께 공유 안 하시면 안 돼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꼭 솔직하게 사고 상황 얘기해 주시고 저희에게도 얘기해 주세요. 아무도 선생님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수시로 아이들 체크하고 안전 약속 반복적으로 하고 했는데도 아이가 잠시 사라졌다면 이렇게 이 순서대로 쭉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원래 인솔했던 그 자리에 있는 아이들은 반장하고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과 함께 합해서 수업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가 사라지는 것 말고 또, 더 큰 일이 뭐죠? 아이가 다치는 경우죠. 요 내용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뭐 읽어보시고요. 아이가 다쳤을 때 가벼운 찰과상이면 응급 조치하고요. 아이가 좀 다쳐서 제가 요렇게 치료했습니다. 상처 부위를 촬영해서 부모님께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때 다친 아이를 보느라고 다른 아이들이 방치될 위험이 없도록 다른 아이들에게 상황 설명하고 체험할 공간을 정해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선생님 시야에 있는 공간이어야겠죠. 그렇게 흩어지거나 선생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다친 친구가 견학을 하는데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가볍게 다쳤다. 기존 일정대로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부모님께는 살짝 상처가 이렇게 나서요. 제가 지금 밴드랑 연고 바르고 이렇게 했어요. 라고 중간에 바로 공유해 주세요. 만약에 정말 많이 다쳤어요. 그러면 자 회사에 119에 신고하는데 회사에도 반드시 회사 공유는 기본이에요. 여기 안 써 있어도. 자, 뼈가 부러졌다, 머리를 부딪혔다, 의식이 약간 의식 저하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심한 부상이라면, 반장 119에 신고하시고, 반장 악어 선생님에게 다른, 아이들을 인계하고, 선생님은 병원 이송을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구급차 같이 탑승해 주시면 됩니다. 회사로도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래요. 담당 선생님이 구급차에 같이 탑승하는 이유는 사고 상황을 선생님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부모님께 연락하고 선생님 함께 병원으로 간다는 것 기억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 우리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는 악어 선생님이죠. 선생님 그리고 보호자로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과 하는 활동지는 이렇게 뒤에 첨부되어 있어요. 한 장이고요. 이거는 아이들과 관람하면서 선생님 한번 이렇게 잠깐 싹 훑어봐 주시고요. 과학놀이 전시실에 가면은 수증기에 관련된 전시물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나중에 선생님이 질문할 거야. 요거 이름이 뭐지? 수증기 이렇게 아이들 머릿속에 탁 박히게 한 번씩 설명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문화전시실에서 캠핑 떠날 때 캠핑 가방을 꾸려봤어요. 내가 선택한 세 가지를 적어봐요. 뭐 이렇게 요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걸 아이들에게 공유하는 거구나. 요거 할 때는 조금 더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게 내가 설명을 해줘야지. 이런 수업 기획을 해주시면 좋겠죠? 네, 선생님 이상으로
좀 길었는데요. 사실 막상 해보시면 별게 아닐 거예요. 네. 별게 아닌데 또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길어집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파일은 선생님들께 카톡으로 함께 전송되었으니까 궁금한 거는 다시 한번 파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으로만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봐 사실은 저희가 줌으로 선생님들 질문답 받으면서 사전 OT 진행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들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녹화된 줌 링크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글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 길게 제가 잔소리 많이 했어요. 잘 들어주시고 안전하게 아이들과 수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